누구도 물어본 적 없고 나조차 궁금해 본 적 없는 질문을 묻고 대화하는 순간,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의 한치헌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장마를 뚫고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피해가 없이 좀 비를 군데군데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팟캐스트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마하면은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장마면은 약간 장화 생각납니다. 장화. 저는 장마란 노래 생각났어요. 정인의. 아직 들어보지 아, 못했어요. 그래요? 추천드립니다. 그게 왜 좋지? 그 노래가 되게 잘 어울려, 장마랑. 특히 우리나라 장마랑. 또 장마가 되게 길고 날씨가 좀 우중충하잖아. 그때 이렇게 한 번씩 들으면 이렇게 좀 센치해질 수 있는. 아까 장마 분위기에 좀 더 아, 몸을 이렇게 던져서 즐길 수 있는 거. 맞아. 어쨌든 6월의 마지막 팟캐스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오늘이? 그러네요. 네. 음, 이제 2020년도 어느덧 이제 절반이 끝나는데 1월부터 6월까지 해가지고 새삼 시간이 여전히 빠르게 흐르고 있구나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다. 아니 농담으로 우리가 뭐 시간 빠르다 했는데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 3월 때를 알고 있는데 이제 숫자가 4, 5, 6, 이제 7로 바뀌니까 그렇게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하니까 금방금방 더 지나가는 느낌이다. 저희 팟캐스트와 일주일마다 매번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우연찮게 어느 날 뜻밖의 순간에 저희 팟캐스트가 생각나서 들으러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처음 들으러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하나의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던져서 대화를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일주일마다 구독자가 한 분씩 늘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분인가요? 아니, 정확히 한 분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분이면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한 분에게 우리의 어떤 가치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말에 조금 보태면 전달하는 사람은 전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의 가치나 대화의 흐름의 정수라는 것들도 다 듣는 사람들과 함께 올바로 서야만 가치가 올바로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이 존재하는 이유와도 좀 연결되네요. 개인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선 오히려 타인이 필요하듯이 팟캐스트도 그런 것 같네요. 절대적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질문으로 상당히 자연스럽게 한번 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이 날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또 듣는 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은 뭔가요? 네, 오늘은 안정적인 직업보다 하고 싶은 일을 택하셨을 때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요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으로 정작 선택할 때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몰라서 내 신념을 믿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알게 되고 내 신념도 무너지니 삶도 같이 무너졌던 적이 있어요. 문득 나의 존재보다 내가 만들어낸 가치관과 신념이 나보다 더 중요한 채로 살았더라고요.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내 마음, 즉 존재가 흔들려서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A라는 친구는 진로 선택을 고민하는데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불안하지 않아? 친구가 말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게 왜 불안해야 하는 거야? 이거 해보고 아니면 다른 거 해보면 되잖아. 진로 고민과 괴로움은 별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괴롭지 않으니 고민 또는 생각만 하지 않고 저절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한 번 더 제가 말해보면 안정적인 직업보다 하고 싶은 일을 택할 때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저요? 저는 항상 삶이 두렵습니다. 전 그래서 공포 영화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그냥 삶이 들어온 게 아니라. 장난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오히려 선택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저는 아주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야? 왜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어?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것들이 꼭 마치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걸 내가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일련의 반항심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물론 가진다는 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에 내가 들어간다는 느낌이 썩 유쾌하진 않았었어. 나도 딱 19살, 20살 때 그 마음이었어. 오히려 반항심에 나는 절대 정해진 대로 살지 않겠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되게 가치 없다고 여겼어.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당시 가치라는 단어를 뭐 그렇게 깊게 알고서 표현한 건 아니었지만 그 말을 공감합니다. 근데 그것도 나의 하나의 어떤 고정관념이었다는 걸 나이 먹으면서 깨달았어.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했다고 해서 뭐 그게 가치 없는 삶도 아니고 뭐 행복하지 않은 삶도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 어떻게 깨달았지? 직업 선택과 내 마음의 행복, 삶의 행복도는 별개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적어도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치? 나는 무조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내 삶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20대 때 겪으면서 이게 하나의 고정관념이었다는 걸 깨달았지. 그래서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제가 거부했었던 마음을 지금 되돌아보면 반항심도 있지만 정말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 안정적인 직업에 얻기 위한 경쟁 그 그룹에서 과연 내가 버티고 이길 수 있을까? 맞아. 내가 다른 거 다 감각적인 즐거움이든 뭐 나만의 행복이든 이런 거를 잠시 다 접어두고 정말 딱 하나의 목표니까 안정적인 직업이라 불리는 대상을 쟁취해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투자할 수 있나? 그래서 그 투자해서 정작 그걸 이뤄낼 수 있나? 그런 마음도 사실 분명히 마음 한켠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 맞아. 나도 절대 그렇게 못할 거란 걸 내가 알아서 하고 싶은 일을 엄청 찾았던 것 같아. 네, 저희는 솔직함을 지향합니다. 네. 상상이 안 됐지. 맞아. 내가 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그건 나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 그래서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신의 학업의 성취가 커서 더 안정적이라 불리는 이제 직업 끝에 사가 들어가는 전문직 같은 직업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뚜렷하게 그 과정 계단이 딱 존재하잖아. 어느 대학 혹은 일정 어떤 수준의 대학교, 대학원 혹은 시험 통과하고 막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너무 잘 보이니까 그래서 더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 맞아. 미래가 이렇게 훤히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보이는. 그리고 그게 뭐 내가
그것이 오히려 마음에 들어서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적어도 나는 아니었던 거지. 맞아. 또 이런 생각도 들어. 안전적인 직업을 선택하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든 내 삶의 질이랑 되게 별개일 수 있다라는 걸 나는 좀 생각해. 우리가 보통 안정적인 생각하면은 그럼 그 사람이 되게 삶이 안정적이어야 되잖아.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했으니까.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엄청 많이 봤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으면 그 사람이 되게 행복해야 되잖아. 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무수히 많이 봤어. 아, 어. 그러니까 제가 한번 아주 도전적인 비유를 해보자면 이제 삶을 어떤 뽑기 이제 기구 도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안정감을 위해 쓸 때는 내 안정적인 직업이랑 이제 동전 혹은 코인을 가지고 이제 그 네모난 동전 넣는 구멍에다가 탁 해서 탁탁 해서 하면 뽑기가 안정적인 삶이 타라라 나오고 하고 싶은 일을 택하는 코인을 가지고 인생이라는 이제 뽑기 도구에 넣었을 때는 하고 싶은 일 했을 때 열정, 즐거움. 막 즐거움 그 뽑기 기계에서 따다다 나올 줄 알았는데 맞아.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다. 내가 20대 때 절실히 깨달아서 그렇죠. 그러면 그건 하나의 제대로 된 현상인데 우리가 또 궁금한 건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그런 이미지와 그런 의미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었던 걸까?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은 안정적인 삶,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되게 즐겁고 희열이 가득한 삶이 될 거다. 이런 어떤 공식과도 같은 미래를 그리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잖아. 맞아. 왜 그런 거지? 그만큼 삶의 다양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이런 직업 선택을 단순히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 제이 넌 어떻게 생각해? 나도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나도 당장은 생각할 수 있는 답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과거의 어떤 한 지점에서 상상하는 거는 여전히 좀 한계가 있는데 맞아. 그 한계를 이제 넓혀주는 도구가 경험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래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경험을 해야만 그 상상할 수 있는 한계가 더 넓어지는 거고 혹은 한계를 뭐 깨버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고민이 들 때 그 경험을 이제 너가 말한 것처럼 다양하게 어떤 체험해보거나 쌓아본 경험이 그러니까 경험 자체가 없다 보니까 다 이제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생각에서만 이루어지는데 그 심지어 생각도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안정적이면 안정적이어야 되고 하고 싶은 일하면 즐거워야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1대1 마치 수학 공식처럼만 생각하게 된 거지. 이게 여러 번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로 섞이고 다른 또 조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말랑말랑한 머리로 생각을 못한다? 못했던 것 같다. 경험의 좀 부재 때문에. 맞아. 나도 오히려 20대 초반에 어떤 하고 싶은 일을 택하고 싶었는데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몰랐거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생각에서 영역에서 계속 생각을 해도 모르지. 그걸 경험해야 하는 건데. 아, 내가 도대체 하고 싶은 게 그게 뭐지? 뭘까? 근데 해봐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오히려 그때 되게 답답했었는데 이제 20대 중반에 유럽 여행도 혼자 떠나보고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그런 답답함과 두려움이 전혀 없더라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있으니까 내가 뭘 즐거워하는지 그걸 계속 이렇게 찾아서 행동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두려움이 전혀 없었었던 것 같아. 그랬겠네.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도 그 하고 싶은 일이 뚜렷하지 않다는 건 진짜 공감이 가는 것 같아. 나 한때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아무리 고민하고 막 머리를 쥐어짜도 그게 나오지 않아. 그게 뭐 그리고 막 대략적으로 어느 마음 한켠에 호감이 있는 행위는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누군가한테 그래도 얘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저런 거 해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좀 지속 가능한 행위로서 답을 못하는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할 정도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른다.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뭘 그렇게 명확하게 좋아하는지 잘 모른다. 근데 보통 우리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모르면은 되게 답답해하잖아. 나는 꿈이 없나? 근데 나는 그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다고 해서 답답하고 괴로운 거랑은 전혀 별개라는 걸 좀 나는 요새 많이 깨달았어. 아, 하고 싶은 일을 잘 아직 모르고 답답한 게 어, 뭐 별개다?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답답해. 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하고 싶은 거 모르는 거랑 답답한 거랑 되게 별개라고. 별개인 거지. 어떻게 별개일 수 있지? 누군가는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라서 막 나 하고 싶은 거 뭔지 잘 모르겠네? 그럼 나 이것저것 다 해볼 수도 있겠네? 답답함보다는 오히려 또 설레임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건데 하나의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겠네 나는 그러면 아직 안 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이러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오히려 그 마음 존재 자체가 먼저라고 생각해. 내 마음이 안정적이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라도 그거랑 별개로 내 마음은 충분히 안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하고 싶은 일을 잘 모르는 답답함이 두려움이 될 때도 많은데 그것은 그렇게 연관지어 생각할 애초에 개념들이 아니다. 각각 따로 존재하는 각각 개념들이다. 따로 존재하는 개념인 거지. 하고 싶은 일을 몰라서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이미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그 당사자 본인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맞아. 이 선택하는 선택지 자체가 그런 두려움의 대상처럼 보이는 거다. 맞아. 솔직히 존재가 안정적이면은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던 하고 싶은 일을 택하던 상관이 없어지는 것 같아. 왜냐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우리 얘기를 같이 또 이 질문과 어울리게 공유하다 보면은 또 청취자분들이 공감을 더 할 수 있는 내용이 생길 것 같은데 지수 너는 이 질문을 언제 좀 가장 스스로에게 좀 던졌던 것 같아? 하고 싶은 일을 택할 때 두려움.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 하고 싶은 일. 우선 나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을 1도 안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두려움이 없이 살아왔거든.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처음에 몰랐을 때는 답답함이 좀 많았었고 20대 중반에 하고 싶은 일 사진을 찾았을 때는 오히려 되게 희열을 느꼈어.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명확하게 하나를 찾으니까 두려움 같은 건 전혀 없었어. 그 다음에 느꼈던 감정은 허무함이었는데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는데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그 삶을 산다면 어떻게 보면 행복할 거라고 스스로 좀 생각했던 건가? 맞아. 그런데도 고통은 있는 거지. 되게 허무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행복이란 게 이렇게 어떤 하고 싶은 일, 뭐 직업 선택 이런 단순한 한 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되게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20대 후반에는 오히려 그때서야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택해서 두려움을 느꼈어. 왜냐면 이제 내가 이걸 선택해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내 삶에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두려워졌어. 이거 지지고 볶든 어떻게 하든 일단 이걸로 해야 된다. 맞아.
근데 그것도 결국에 내 존재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렸다라는 걸 지금에서야 볼 수 있어. 음, 채연이 너는? 어떤 걸? 하고 싶은 일을 택할 때 두려움 없었나요? 일단 고백하자면 하고 싶은 일을 택할 때 두려움은 우리가 둘 다 지금 개인의 관점에서 좀 많이 얘기를 했잖아. 나는 조금 개인을 넘어서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그룹, 그리고 그룹을 넘어서 그 사회도 사실 한 번은 조명하고 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게, 정말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사실 하고 싶은 일을 그렇게 권장하는 가정 환경이나 학교, 가정, 그 사회 환경에 살고 있다고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 음, 그러니까 이 말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할 어떤, 아까 맨 처음 말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적을 뿐더러,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기본적인 안전장치들이 사실 좀 없다고 나는 생각해. 맞아. 안전장치는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이고 실제로 어떤 인프라적으로 시스템적으로도 없을 뿐더러 가정환경적으로, 두 번째로는 그런 심리적인 뒷받침 같은 거, 지지지. 지지해주고 하고 싶은 일, 안정적인 직업, 이 둘 중에서 한 개인에게 가치를 이렇게 잣대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제시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응원해주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과 가족한테 감사하는 게 이제 제시하지 않고 상당 부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가정 환경을 만들어줘서 항상 감사하게 느끼는데, 여전히 내 주변이나 많은 공간에서는 사실 안정적인 직업이 더 우선으로 인식을 해서 아주 제시하듯 아이 혹은 뭐 어른이 된 사람들에게도 어떤 말이라든지 눈빛, 분위기, 이런 사조들이 다 적용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음, 그것이 하나의 두려움을 그래도 또 조장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어떤 한 개인의 내면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외부에서도 본인이 속한 가정, 그룹, 친구 관계, 그리고 사회, 지위적인 교류 관계, 이런 것들에서 분명히 영향이 있다. 맞아. 나도 되게 공감하는 게 한 개인이 안전적인 직업보다 하고 싶은 일을 택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는 그 사회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느낀다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쩌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자신의 욕망이잖아. 근데 저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우리가 자라오면서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많이 배제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선택에. 이런 생각하기 이미 전부터. 그러니까 하고 싶은 선택을 해봤던 적이 없는 거지. 10대 시절, 유년 시절에. 그냥 주어진 가치에 따라서 그걸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아오는 삶만 사다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택하려고 하니까 이런 걸 택해 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두려운 거지. 연습해 본 적이 없으니. 연습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그렇게 선택해서 살아본 연습 그런 게 적다 보니까 되게 이런 건 되게 큰 선택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작은 선택들을 해봐야지 큰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의 그런 선택에 대한 자신의 욕망에 대한 선택에 대한 부족이 이런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대변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또 개인의 내면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두려움을 확인할 부분도 있지만, 이제 외부에서 영향을 끼친 부분도 분명히 있다. 맞아. 이 얘기를 하게 된 거를 토대로 나를 한번 되돌아보면, 안정적인 직업이 내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게 또 안정적인 직업일 수 있고, 근데 그거 이외에 사회가 흐름이 변하면서 안정적인 게 불안정해질 수도 있는 거고, 불안정한 게 안정적인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분명 부분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연 전부 헤아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과연 부여받았나? 맞아. 10대 때부터 그런 지도도가 연습을
기회를 못 받은 것처럼 그리고 음. 환경을 부여받지 못한 것 이렇게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그런 거를 이렇게 혼자서가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것처럼 누군가랑 대화하면서 이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하면서 그 확장된 사고를 할 만큼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런 기회가 과연 우리 한 명 한 명한테 주어진 적이 있었나? 혹은 그런 걸 혹시 스스로라도 할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나? 음. 그런 것도 좀 얘기하고 싶네. 맞아. 되게 그런 게 적었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경험도 솔직히 되게 적었고, 20대 때. 예를 들면,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의 말이라던가,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택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직접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이 오로지 우리의 그 생각 안에서만 저걸 고민하는 거잖아. 그치, 한정된 정보로 가지고 한정된 그걸 정보로 바라본 거지. 그럼 생각이 결국에 되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서, 이게 좀 내가 많은 어떤 정보와 경우의 수들을 봐야지 이제 생각을 더 넓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그리고 그 못하니까 넓어진 생각에서 진짜 이렇겠다 저렇겠다 하면서 어떤 믿음 어, 뭐 그런 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데. 두려움을 없앨 수 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데 어, 맞아. 그래서 어쩌면 나도 20대 때 그런 두려움이 좀 적었던 거는, 20대 초중반에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택한 사람들의 책들을 엄청 많이 봤어. 어, 그래서 그들이 이뤄낸 것들을 되게 많이 봤고, 그럼 나도 되겠네? 그러면 약간 그렇게 약간 되게 자기암시처럼 그런 걸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영향이 분명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음, 자기 암시가 꼭 뭐 안 좋은 쪽의 암시가 아니라 음, 자신의 앞으로의 행동에도 분명 영향을 줬을 테니까. 맞아. 저희가 이제 둘이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마무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끝으로 다가올수록 결국 이 질문을 해주신 분께 각자가 가진 대화하면서 정리한 생각을 말씀드려보는 게 어떨까 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직업, 하고 싶은 일을 택하는 것, 이런 걸 고민하는 시간은 정말 인생에서 둘도 없이 사실 소중한 순간일 수 있다고 생각해. 음, 하지만 그런 것이 마치 준비되지 않은 자가 시간 낭비한다고 누군가는 볼 수 있고, 심지어 본인도 그런 시각에 의해서 충분히 이 소중한 시간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다. 이거는 충분히 장기간을 두고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뭐 정해진다 해서 끝나는 질문이 아니다. 음,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이 너무 많은 의미가 부여될 필요가 없다. 음,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안정적인 직업이 뭐가 될 거고 뭐가 될 거고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삶을 그리시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직업은 직업, 하고 싶은 일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그런 그걸 선택할 나를, 본인을 더 이렇게 관찰하고 살피신다면 진짜 둘 중에 뭐가 돼도 어떤 걸 음, 선택하더라도 그 안에서 분명 무언가를 이뤄내실 거다. 선택에 대한 대작물보다 오히려 그 선택을 하는 나에 더 초점을 맞추란 말이네. 제가 질문자님께 하고 싶은 말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든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다 행복하려고 지금 다 저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언가를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막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든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한 선택을 했다고 해서 포기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또 법륜스님이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까? 법륜스님이 보통 우리 이런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때 이렇게 괴로운 이유가,
하나를 선택했는데 선택 안 한 것까지도 이렇게 내가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괴롭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면서도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 즐거움을 원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는데 또 안정성을 또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방금 그 이야기가 지금 저희에겐 어떤 하나의 지혜로서 당장을 살아가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데, 질문자분께서도 어, 그 법륜 스님의 말을 인용한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이거보다 몇 배는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혹시나 이런 질문이 추후에 한 번 더 유사하게 나온다면 또 깊하게. 그때도 엄청나게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 정도까지. 네, 깔끔하게. 네. 깔끔했는지는 편집을 할 때 한번 봐야겠지만 깔끔하게 요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 한 번만 더 되짚고 넘어갈게요. 네, 안정적인 직업보다 하고 싶은 일을 택할 때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혹시나 이 대화에서 또 본인의 위치에서 공유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시고, 아니면 더 깊게 좀 본인의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또 저희가 카테고리에 올려놓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